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산발적으로 곳곳에 뿌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부터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어지겠고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과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2.5m까지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도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제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인골이 4년 만에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월성의 축선 시점도 파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붓과 도구를 사용해 흙을 조금씩 덜어내자 온전히 사람의 형상을 갖춘 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꺾여 비스듬히 누워있는 성인 여성의 인골입니다. 키 135cm의 왜소한 체격에 유리구슬을 엮은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뼈의 영양 상태를 봤을 때 계급은 낮았고 저항 흔적이 없어 숨진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있는 신전장이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죽거나 이번 인골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인신공양 사례로 주목받은 50대 남녀 인골 2구가 발견된 지점과 불과 5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골 주위에서 말과 소, 사슴 등의 늑골 부위 뼈와 토기가 함께 출토됐고 인골들이 모두 성벽 중심 골조를 따라 나란히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벽을 지을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가장 큰 국가적 공사였던 이런 월성에서 문지나 성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제의를 지낸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계의 논쟁거리였던 월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도 파악됐습니다. 유물조사와 가속질량 분석기 분석 결과 삼국사기 등 사료에 기록된 서기 101년이 아닌 4세기 중엽부터 축성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신라인들이 왜 월성의 축조 시점을 101년으로 인수익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전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으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최대 80%의 국비가 지원되고 공공요금과 각종 세제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아울러 지금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 예상액이 236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지원금 현실화와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 보상, 지방하천 개선 복구 예산 지원을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차림에 드는 비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30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에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뒤늦게 가을 장마가 온 데다 코로나19로 2년째 해외 수입량이 감소해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채도 지금 날씨가 이래서요. 야채 이런 종류도 오면 비싸고 좀 고깃값도 오면 비싸고요. 선물은 올해는 좀 올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0만 원으로 지난해 27만 4천 원보다 9.3%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3.8%, 그러니까 7만 3천 원 더 저렴하지만 시민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다 비싸요. 안 비싼 게 없어. 살 나오면은 살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특히 명절에 많이 찾는 과일과 고기의 가격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곶감 가격이 3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배 27.3%,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10%가량 급등했습니다.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는데 구이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체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난 연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9,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계란 가격은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이달 중 계란을 1억 개 추가 수입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축 마리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전체 수요를 부추겨 추석 차례상 비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보수 보강이 불가피했던 영덕시장을 300억 원을 들여 2024년 9월까지 재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구조와 시설 배치가 화재 예방과 진압에 적절하도록 설계 반영하고 상품 이력제와 배달 시스템 등을 갖춰 명품 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서와 가스, 전기 안전공사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시장 구조물 전반을 거쳐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의회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예정대로 편입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북도 의회는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우선 대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군위군은 614제곱킬로미터, 대구 8개 구군을 합친 면적 888제곱킬로미터의 70%에 해당됩니다. 대구 면적이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습니다. 땅이 넓어지는 만큼 기업이나 각종 시설 유치에 유리해집니다. 편입안이 통합 신공항 입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도로와 철도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같은 시설과 교육,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지출이 세 수입보다 훨씬 커서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인구 변화는 미미합니다. 2020년 기준 군위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240만 대구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경북은 대구와 반대 입장입니다. 공항 신도시 추진이 원활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항 관련 투자가 대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 주변 도시의 연쇄적 대구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분절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 또 인접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대구 편입 찬성안과 반대안 2개 모두 부결했습니다. 군위 주민들은 편입이 무산되면 공항 이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항 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군위의 대구 편입을 행한 후에 공식 건의하고 건의한 이후에는 정부 입법 또는 또 의원 입법의 방법으로 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에는 대구와 경북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로 합칠 것이란 막연하고 안이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군위가 먼저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렇게 문제시할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해 급하게 내놓은 군의군의 대구 편입 추진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정부와는 별도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예산으로 34억 4천만 원을 별도 편성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포항시가 10만 원을 별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외에 2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임시 개통한 지 1년도 안 된 신안동역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임시 개통역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안동역 중앙선, 기차 승강장의 기둥을 타고 바닥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LED 안내판에도 물이 흘러내립니다. 신안동역이 개통한 건 지난해 12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안동역 곳곳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사용하는 홈 천정에 누수가 돼가지고 빗물이 탁탁 떨어지는 곳이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어서 고객들하고 직원들한테 또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하는 업체에 다시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대합실과 관제실에서도 누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숙직실 벽은 얼룩덜룩 곰팡이가 피며 썩어 들어가 2차례나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심해가지고 직원들이 휴게를 하기에 좀 곤란해서 외부에 있는 숙박업소를 며칠 대여해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숙박을 하고 승강장 등에서의 누수가 사업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최초로 보고된 건 올해 1월. 이후 몇 차례 보수 작업이 이뤄졌지만 태풍과 가을 장맛비가 내린 8월에도 역사 곳곳에서 물이 샜습니다. 시공사 측은 배수관 연결 부위의 틈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관 연결 부위가 좀 느슨해져서 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승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분을 안전하게 시공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은 보다 구체적인 원인으로 시공 때 홈 지붕과 배수관 연결 부위의 충진재 주입 미흡 등으로 파악되고 충진재를 주입해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는 안동역이 현재 임시 개통 상태로 정식 개통 전까지는 완공이 아닌 보수가 필요한 공사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년 6월 30일에 안동역이 최종 준공되면 한국철도공사가 안동역 운영을 맡아 유지 보수 책임도 한국철도공사가 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62%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이 여성 각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5만 6천여 곳 가운데 62%인 3만 4,900여 학교에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88%의 어린이집과 학교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인천 80%, 부산 78%, 대구, 광주 77% 순이었고 경북은 47%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지역 공영주차장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노상주차장 16곳 등 공영주차장 27곳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적으로 곳곳에 뿌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부터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어지겠고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과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2.5m까지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도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